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어. 그 앞에서 하던 말이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0과 비교한 게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요. 알파랑 베타를요. 어떠한 상수랑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를 에 대한 조건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런 양상인 거지. 자, 앞에서 여기가 0, 알파, 베타였다면 지금은 비슷하게 어떤 상수, 보통 책에선 P라고 나타냈습니다. 알파, 베타. 요때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 복수하는 의미에서 이번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양수에 대한 조건이었지, 둘 다. 그래서 일단 곱하기가 0보다 크고 더하기도 0보다 크고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좁은데 뭐야? 다시 찾아야 돼. 찾으면 되지. 여기 있다. 누르고 저 X를 눌러버렸어. 하나 더 쓰지 뭐. 이렇게 여기를 P라고 두고요. 여기를 알파랑 베타로 둔다면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식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도 0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나타낸 거고 얘는 양수라는 가정입니다. a 값이 양수인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이건 계속 사용이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개 있을 때는 0보다 클 때이지만 이게 중근일 때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서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등호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이 크거나 같다가 들어간 건데 하나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기 축. 두 번째 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 하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게 P랑 비교했을 때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뭐해? 요렇게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알파가 P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알파가 P보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크려면 어때야 돼? 여기 이렇게 축은 축대로 오른쪽에 있어 주면서 이 위에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그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한 이쯤에 함수값이 있다고 보시는 거야. 그림상 잠깐만 이걸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P의 위치를 좀 옮겨 볼게요. P를 좀 당겨오자. 그럼 여기 P라고 했을 때 이 P 위쪽에 여기 이 점의 좌표가 P, 어떤 FP거든. 그럼 여기서 fx를 미리 정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수값이라고 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는 거지. 그리고 y는 fx. 이 함수가 지우개. 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다시 이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데
그게 여기에 그려진 거야. 선생님이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살짝 아래로 블록인 함수라고 여기 잠깐 표시를 할게요. 근데 p를 넣었을 때 x 값에다가 여기 x 값에 따른 점들이 막 모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fx가 요건 거고 얘는 y는 0, y는 fx가 요건 거고. 그래서 이 점이 p를 넣었을 때 y 값인 거야. 그럼 송현이는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잘 설명합니다. 지루한 설명은 지나가고요. 그래서 저 점이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함수값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또 같은 실수를 하네. 여기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름을 붙여. 함수값. 그래서 f에 p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모두 다 p보다 오른쪽에 있게 된다. 근데 이것까지가 어제의 설명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 네, 세 가지 남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 앞에 있는 경우랑 매우 유사한 경우예요. 둘 다 p보다 작을 때. 그럼 똑같이 고려해주면 돼. 이거는. 짠. 그러면 알파, 베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에 알파, 베타, p가 더 크고 함수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어요. 똑같이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2개 또는 1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축이 p보다 작아야 돼요. 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랑 비교했을 때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고 두셔야 되고, 이번에도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여기는 함수값이 위에 있네. 내가 여기 어딘가에 함수값이라고 위에 있다고 해야겠다. 그것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도 함수값을 고려해 줘요. 그래서 함수 f의 p 값이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 그거 한번 써볼게. 얘는 자리가 아껴야 돼. 밑에도 써야 되니까. 아니 밑에도 할게. 여기서 해볼게.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 첫 번째로는 이걸 만족해야 되고 판별식을, 두 번째로는 축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 p보다 크다를 만족하고, 세 번째는 함수 p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중괄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어떤 x의 범위, 어떤 미지수의 범위, x의 범위는 아닐 거예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여라. 보통 a나 k로 나타나겠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처음에도 요게 뭐냐, 알파랑 베타보다 0이 크다. 0이랑 비교해서 둘 다 양수다. 0이랑 비교해서 둘 다 양수다. 0이랑 비교해서, 그 다음 p랑 비교해서 둘 다 양수다. 이때로 했던 거고, 그럼 요거는 뭐랑 앞에서 배운 거에서 뭐랑 비슷한 모양입니까? 알파, 베타, 0 이렇게 됐을 때랑 비슷한 모양이죠. 그것까지 복습 한번 또 하고 가신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알파 곱하기로 먼저 정한다고 했죠. 아니, 곱하기니까 양수여야 되고, 세 번째로는 둘이 더 합쳤을 때 음수야지 둘 다 음수다.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봐주시는 것도 암기하시는데 더 좋다. 송현이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귀찮지만 이거를 썼는데 여기를 배울 때도
또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송현이 머릿속에서 뭐 떠나질 않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또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얘 좀 유사하다.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고, 그러면 이게 0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도 있었어. 이때 조건이 뭐였냐면요. 두 개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즉 a분의 c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했고, 이거는 판별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만 밑에다가 쓰고 가볼게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나누기나 곱하기나 부호는 같을 테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는 방향이 반대로 돼서 양수가 될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될 거예요. 왜냐면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뭐야? 이걸 만족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다. 잠시만요. 정정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선생님이 기억이 났어요. 자, 어디가 잘못됐죠?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네, AC 부분이 잘못됐죠? 짝수 공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4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칠판이었으면 지우고 다시 쓰는 엄청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밀면 되죠. 그래서 4만 꾹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전에 이걸 짚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셨다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그럼 이런 경우가 0이 아니라 어떤 상수로도 있을 거잖아.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렇게 직선 알파랑 베타랑 이번에 어떤 상수 p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식에서 왜 이걸 함수라고 하냐면, 이걸 함수라고 본 거예요. 이건 y는 0이라는 함수였고요. 그래서 얘를 2차 함수식으로 본다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겠죠. 자, 볼게요. a가 양수이므로 어떤 값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a가 양수이므로 이건 위로 블록이죠. 아니, 아래로 블록이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화살표를 지닌다고요. 그런데요, 웃는 표시 같네. 점점점. 점점점으로 대신해야겠어. 마음에 들지 않아. 크게 할래.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거라고요. 점점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점이 제일 낮은 최소값일 텐데, 어딘가가 이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근이 있는 거고 이때는 없는 거잖아. 그치? 루돌프 같네. 아무튼 그러면 어떤 값이 0보다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이 선을 0이라고 했을 때, 그냥 찍고 그래. 이 선을 y는 0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이거나 그게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양옆으로 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p의 값이 음수이기만 한다면, 아래로 이렇게 잘못 그렸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점 P, FP의 값이 0보다 작기만 한다면은 양쪽의 근이 그래프의 특성상, 그치?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저거 뭐야? 없어졌네. 이번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하나만 필요합니다. P를 넣었을 때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하죠. 여기가 0일 때도 그냥 한 가지 조건으로 다른 게 다 설명이 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조건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하나 더 남았네. 다음 거 하죠. 바로 넘어갈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고, 이번에 좀 널널하게 써도 유제까지 예제까지 해야지 좋은데. 이제 출근해야 돼. P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Q. 이렇게 어떤 두 숫자 사이에 근이 있을 때가 조건이 또 있다고. 근데 이 조건은 간단해요. 우리 처음에 뭘 신경 썼냐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판별식 실근인 거 신경 썼고요. 두 번째는 뭐 신경 썼냐면은 축 고려했었고, 세 번째로 고려했던 게 함수값이었어. 얘도 이 모양에서 이 그대로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실근 쉽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축은 조금 다를 거예요. 축은요, 그려봐야지 알죠. 그럼 일단 얘를 그려볼게요. 근이 쟤네들이니까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못생기게 못생겼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자. 그러면 요때 축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건 P랑 Q 사이에 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초록색 이쯤 되는 축 있죠. 얘 여전히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 축이요, P랑 Q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만 여기 더 오면 되는 거야. P,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Q. 그럼 함수값은 얘도 비슷하겠죠. 이 P 넣었을 때 위로 올라갔고 Q 넣었을 때도 양수로 있죠. 그러면 이건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뭐를? FP가 0보다 크고 FQ가 0보다 크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 4개 정리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필사하고요, 요거 필사예요. 바로 예제 하나 풀고 끝낼게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예제는 계속 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동영상을 예제 하나 하고 끝나야 되는 타이밍이야. 근데 요거 있지. 얘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찾아서 해볼게. 잠시만요. 책을 좀 넘겨보면 다른 부 두근이 이거 봅시다. 여기서 공간이 되려나? 아니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여기 있는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묻는 건 k의 범위를 궁금해해요. 자, 여긴 이 문제는요, 개념 원리 228쪽 예제야.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확인 체크 문제래. 495번 해서 요거 좀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아니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에 0 여기에 3. 그러면 첫 번째로 판별식. 그럼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그러면 4 마이너스 8이니까 k-1.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5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이어야 합니다. 축이면요, 이 부분 색깔도 똑같이 하자. 이 부분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2네. b 마이너스 4. 그럼 이겠네. 그럼 축이 2니까 당연한 소리죠. 0이랑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나왔다는 건 고려할 대상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지나가시면 돼. 이미 충족을 한 거예요. 얘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음. 그러면 세 번째 함수값이 둘 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f0의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f0은요 k-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f3도요. 그럼 보자. 암산해 볼까요? 여기에 3 넣으면 9죠. 3 넣으면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죠.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k-4다.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수직선에. 그래서 그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k가 5보다 작다죠. 이거 정리 안 해도 알아보시겠나? 아니야, 정리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5가 다른 거랑 비교해요. 여기는 5가 기준이고 얘는 1이 기준이고 여기는 4가 기준일 테니까 그걸 다 쓰면은 5는 오른쪽 편에 그려져서 5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찍혀라 됐다. 얘네들은 암산해? 아니야, 무슨 암산이야. 여기다 한 번만 더 표시하면 되잖아. k는 1보다 크다, k는 4보다 크다. 그럼 이걸 같은 색깔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파란색일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나왔어도 되는데 그림 그릴 때 같이 해도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은 작고 4는 커요. 근데 얘네들 다 크대요. 근데 이게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같은 선상에서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둘 다 동그라미. 그러면은 겹쳐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슨 색깔로 해? 요걸로 해? 좀 센데? 겹쳐 있는 부분이 여기죠. 보입니까? 여기? 네, 여기죠. 여기 눈썹 같이 생겼구만. 여기를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가 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야. 얘는 생각할 필요 없어. 이미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K의 범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그래프도 K에 대한 숫자가 오는 식으로 써야 되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K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여야 된다? 4랑 5 사이여야 된다. 5가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5 등호 넣어주시면 된다. 다음에 동영상으로 앞에 또 다른 예제들과 함께 오겠습니다.